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신이 아닌 어떤 힘이 뒷걸음질을 시키는 느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기까지야 라고 속삭이는 침묵의 목소리. 나폴레온 힐은 바로 이 조용한 속삭임이 인간을 가두는 가장 강력한 감옥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연구 끝에 깨달았다. 우리를 막는 한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그려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 안에 숨어 있다. 인간은 현실을 통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내면 지도를 통해 멈춘다. 이 지도는 과거의 실패, 오래된 두려움, 반복된 습관, 무의식적 신념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 지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힐은 이것을 내면 확장이라고 불렀다. 한계는 현실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에서 시작되고 생각이 확장되는 순간 한계도 함께 무너진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넓어진 생각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다. 한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틀 속에서 강화된다. 그래서 내면이 좁아지면 삶도 좁아지고 내면이 확장되면 삶도 함께 확장된다. 인생의 경계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마음속에서 허락하는 만큼만 넓어진다. 오늘 우리는 그 내면의 흐름을 다시 바라볼 것이다. 내면이 어떻게 스스로를 제한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확장하며 어떻게 생각 하나가 인생의 구조를 바꾸는지 힐이 남긴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한계는 진짜 벽이 아니라 오래된 사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면이 확장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한계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크기에서 비롯되는 조용한 환상이다. 오늘 이 영상은 그 환상을 거두어내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마주하는 한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하나는 실제 현실의 제약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의 경계다. 힐은 수십 년 동안 성공가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사고 틀 때문에 멈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벽이라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가능성의 문이라고 느낀다. 상황은 같지만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힐이 말한 사고의 경계는 바로 이 해석의 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정의해버린 보이지 않는 내부의 벽을 의미한다. 이 벽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한 생각, 감정 패턴이 스스로 구축한 것이다. 그래서 사고의 경계는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현실은 바뀔 수 있지만 사고의 경계는 우리가 스스로 깨기 전까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힐은 인간은 스스로 그린 선까지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선은 실패의 기억으로 그려졌을 수도 있고 타인의 말로 그려졌을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 쌓인 두려움으로 그려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있는 선, 다시 그릴 수 있는 선이다. 사고의 경계는 돌이 아니라 연필로 그린 선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이 고정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선을 넘기 전에 이미 포기한다는 점이다. 힐은 한계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허용한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생각이 넓어지면 선택이 넓어지고 선택이 넓어지면 인생의 길도 넓어진다. 결국 힐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다. 한계는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계는 언제든 다시 그릴 수 있다. 사고의 크기가 커지는 순간 인생의 크기도 커지고 사고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현실의 경계도 함께 무너진다. 인생은 결국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확장된다. 다음 장에서는 힐이 발견한 내면 확장의 원리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게 될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가들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된 내적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내면 확장의 법칙곰이라 불렀다. 힐에 따르면 인생의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허락한 가능성의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에 시작된다. 내면이 확장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선택이 변하며, 선택이 변하면 현실의 지형도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오해하지만 힐은 그보다 더 깊은 곳, 생각의 크기, 내면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의 폭, 잠재의식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확장은 조용하고 미묘하게 시작된다. 어떤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혹시 가능할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아주 작은 인식의 틈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넓어진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경험이라고 표현했다. 실패를 떠올리던 사람이 한순간 실패를 다르게 해석하고,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이 두려움 너머의 가능성을 잠시나마 바라보고, 스스로를 제한하던 사람이 자신을 잠시라도 더 큰 존재로 느끼는 순간, 이 작은 틈이 내면 확장의 출발점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확장을 유지하는 힘이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지만 그 틈을 반복해서 바라보고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잃지 않고 매일 마음속에서 다시 불어넣을 때 그 틈은 내면의 새로운 영역이 된다. 힐은 말한다. 내면이 넓어지면 인생은 반드시 그 넓어진 만큼 따라온다. 이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를 바꾸려 하지만 외부는 내면이 먼저 바뀌기 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 확장의 법칙은 단순히 큰 꿈을 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바라보고 잠재의식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능성의 한계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과정이다. 내면이 확장될 때 인간은 이전에는 두렵던 선택을 해낼 수 있고, 과거에는 버티지 못하던 순간을 견딜 수 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던 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힐은 이것을 의식 수준의 상승이라고 말했다. 내면이 넓어지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인생의 경계는 그때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한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식 아래에서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사고 습관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습관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가능성을 조용히 묶어두며 행동의 범위를 좁게 만들고 인생의 반복 패턴을 고착화시킨다. 첫 번째 습관은 자동적인 자기 축소 사고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전에 생각 속에서 이미 스스로의 크기를 줄여버린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건 나와 상관없어. 할 수 있을까? 이 조용한 자기 축소는 잠재의식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행동을 제한한다. 힐은 이것을 내면에서 스스로를 먼저 축소시키는 버릇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습관은 문제를 확대하는 감정 기반 해석이다. 작은 어려움도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거대한 문제처럼 느껴진다. 감정이 상황을 과장하면 생각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왜곡된 해석이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 힐은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더한 감정적 해석 때문에 멈춘다고 분석했다. 감정이 만든 그림은 현실보다 훨씬 어둡고 훨씬 복잡하며 훨씬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습관은 과거 경험이 현재를 지배하게 두는 패턴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새로움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잠재의식 안에 남아있으면 현재의 선택 앞에서도 똑같이 움츠러들게 된다. 이것이 힐이 말한 무의식적 반복의 함정이다. 잠재의식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면 먼저 이 오래된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해야 한다. 네 번째 습관은 미래를 축소하는 상상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기반해 미래를 상상하고 그 결과 미래도 과거의 복사본처럼 축소된다. 힐은 상상력을 내면 확장의 핵심 도구라고 불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을 가능성 확장이 아닌 불안 확대에 사용한다. 그 불안한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선택은 조심스러워지며 한계는 더 굳어진다. 마지막 습관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자기 진실로 착각하는 태도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면 행동은 감정의 흐름에 종속된다. 힐은 감정은 신호이지 진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정을 진실로 착각하는 사람은 한계를 넘어갈 수 없고 감정을 정보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간다. 이 보이지 않는 사고 습관들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인간을 묶어둔다. 하지만 힐은 말했다. 인간을 묶어두는 것은 습관이고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도 습관이다. 즉, 이 패턴들은 인식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다음 장에서는 한계를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내면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성공가들을 분석하면서 한계를 실제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더 큰 재능을 가진 것도,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특별한 기회를 잡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것은 내면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보다 의도를 먼저 세우는 사고 구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 감정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지만 한계를 넘는 사람들은 하루의 흐름을 감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의도로 결정한다. 감정이 요동쳐도 의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의 변화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문제를 해석하는 내부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위험으로 읽지만 한계를 넘는 사람들은 문제를 확장 지점으로 바라본다. 힐은 그들의 사고를 성장이 일어나는 접점에 민감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자신을 확장시키는 순간이라고 해석한다. 세 번째 특징은 잠재의식과의 관계다. 한계를 넘는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편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에 새로운 기준을 심어놓고 그 기준을 행동의 자동 반응으로 만든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서도 잠재의식이 훈련된 방향으로 움직이며 과거 패턴에 끌려가지 않는다. 네 번째 특징은 정신적 여유의 확보다. 이들은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힐은 이것을 의식적 간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격이 있는 사람만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 특징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작게 상상하지 않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모습이라도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그려낸다. 그 이미지가 잠재의식을 이끌고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에 맞춰 행동을 조정한다. 힐은 이것을 내면에서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결국 한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능력에 있지 않다.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 어떤 이미지를 자신에게 허락하느냐, 이 조용한 차이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갈라놓는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두려움의 구조를 꼽았다. 그는 두려움이 인간의 의지를 부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왜곡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하고 가능성을 축소하며 미래를 어둡게 그려낸다. 그래서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해석의 틀을 무너뜨리는 힘이다. 힐은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두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두려움을 신호로 보는 사람은 움직이지만 두려움을 경고로 해석하는 사람은 멈춘다. 두려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에 잡아먹히지만 두려움을 정보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뒤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본다. 이 차이가 한계를 넘어가는가, 그 앞에서 무너지는가를 가른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피하려 하지만 회피는 두려움의 원인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힐은 말했다. 두려움은 피할 때 커지고 마주할 때 작아진다. 두려움을 마주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말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사실을 바라보는 힘이다.
힐이 말한 재구성의 첫 단계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자동적 결론을 의심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늘 극단적인 결과를 먼저 보여준다.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버틸 수 없다.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힐은 이것이 두려움이 만든 내면의 환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가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두려움이 들려주는 결론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해석을 선택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 뒤에 있는 진짜 상황을 바라보았다. 이 과정이 사고를 진정시키고 의식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며 잠재의식이 과거 패턴으로 퇴행하는 것을 막는다. 재구성의 두 번째 단계는 두려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힐은 두려움이 에너지라고 했고 그 에너지는 파괴적으로도 창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두려움을 회피해 쓰는 사람은 무너지고 두려움을 집중해 쓰는 사람은 성장한다. 성공가들은 두려움이 오는 순간 그 에너지를 뒤로 물러나는 힘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집중으로 전환했다. 이 전환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의 선택이다. 두려움이 오면 숨지 않고 시야를 좁혀 지금 해야 할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그 작은 집중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경험이 다시 내면의 확장을 만든다. 마지막 단계는 두려움을 기준으로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은 항상 최악의 그림을 마음에 심어주지만 힐은 이것이 잠재의식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가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가능성의 이미지를 반복했다고 기록했다.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이미지를 현실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두려움이 줄어드는 이유는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가 잠재의식을 다시 이끌기 때문이다. 힐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두려움을 재구성하는 사람만이 한계를 넘어선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인간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엔진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잠재의식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길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구조이며 그 신호가 마음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면 잠재의식도 그 좁아진 크기 안에서만 움직이고 마음이 확장되면 잠재의식은 그 확장된 범위 안에서 새로운 행동, 새로운 해석,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낸다. 힐은 이것을 잠재의식은 항상 의식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했다.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은 강렬한 감정과 반복적 생각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즉, 두려움이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을 제한하고 가능성이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그 가능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길을 연다. 확장된 마음이 잠재의식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마음이 확장되는 순간 인간의 해석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위협처럼 보이던 상황이 도전으로 변하고 실패가 상처가 아니라 자료가 되며 현재의 불확실함이 인생의 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때 잠재의식은 이 새로운 해석을 기준으로 받아들여 행동 패턴을 다시 짠다. 그래서 마음이 커지면 행동도 커지고 행동이 커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만 힐은 잠재의식이 바뀌는 진짜 순간은 의식이 확장될 때라고 설명했다. 의식이 커지면 잠재의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확장된 마음은 잠재의식에 여유를 준다. 좁은 마음은 사소한 실패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불편도 자신을 흔드는 문제로 해석하지만 확장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이 잠재의식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잠재의식은 행동을 흔들리지 않게 지원한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규모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표현했다. 마음의 크기가 커진 사람은 자동 반응조차 달라진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 선택도 다르고 선택이 다르니 인생의 축이 완전히 바뀐다. 결국 잠재의식은 확장된 마음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다. 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느냐에 반응한다. 즉, 내면이 넓어지면 잠재의식도 넓어지고 잠재의식이 넓어지면 당신이 갈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이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 패턴에 갇혀 있지 않게 된다. 나폴레옹 힐은 내면의 확장이 거대한 결심이나 감정적 폭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요란한 순간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반복 속에서 가장 깊게 변화한다. 그는 성공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면 훈련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했다. 첫 번째 훈련은 정적의 시간, 즉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짧은 내면의 공간이다. 힐은 하루 5분이라도 내면의 소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 순간 감정의 파동이 잦아들고 생각은 분리되며 잠재의식은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조용한 마음은 확장될 수 있는 마음이다. 두 번째 훈련은 의식적 자기암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암시를 단순히 긍정 문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힐이 말한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확장된 마음으로 선택한다. 나는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이 문장들은 반복될 때 잠재의식에 잔잔하게 스며들며 마음의 크기를 한 단계 넓힌다. 세 번째 훈련은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다. 마음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은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춰 감정과 자신을 분리한다. 이 짧은 간격, 의식적 일시정지, 이야말로 마음을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고 힐은 말했다. 감정은 줄어들고 생각은 명확해지고 잠재의식은 새로운 안정 패턴을 학습한다. 네 번째 훈련은 내면을 기록하는 작은 습관이다. 생각을 글로 쓰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강력한 정렬의 과정이다. 힐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내면의 흔들림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남겼다. 기록은 감정을 객관화하고 생각을 정돈하며 내면의 확장을 구조화한다. 마지막 훈련은 상상의 확장이다. 힐은 상상력을 단순한 꿈꾸기나 희망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상상력이 잠재의식의 설계 언어라고 설명했다. 상상은 마음의 크기를 넓히고 넓어진 마음은 잠재의식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공한다. 스스로를 더 큰 존재로 보는 상상, 더 깊은 의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상상, 한계를 넘어선 자신을 조용히 그려보는 상상. 이 작은 이미지들은 잠재의식의 기여를 바꾸고 인간의 행동을 천천히 재형성한다. 내면 확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용한 훈련들이 반복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까지 삶을 끌고 간다. 힐은 말했다. 확장은 천천히 오지만 한 번 시작되면 돌아가지 않는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인생이 커지는 결정적 순간은 외부의 큰 기회를 만나거나 특별한 재능이 발현되는 순간이 아니라 생각의 스케일이 넓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생각의 고도 가우두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고 표현했다. 생각의 스케일이 작은 사람은 작은 선택을 하고 작은 선택은 작은 결과를 만든다. 그러나 생각의 스케일이 커지는 사람은 감정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당장의 보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까지 내면 속에서 미리 확장해 놓는다. 이 확장된 시야는 행동의 폭을 넓히고 행동의 폭은 결국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연다. 힐은 수많은 성공가들이 공통적으로 현재의 상황보다 더 큰 관점으로 사고했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지금 보이는 현실 너머를 생각했고 지금의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 행동했고 지금의 능력보다 더 깊은 의식에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이 큰 생각이 인생의 크기를 바꾸는 원리였다. 생각의 스케일이 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케일이 넓어질수록 인간은 자신을 더 큰 존재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작은 생각은 인간을 작게 만들고 큰 생각은 인간을 크게 만든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심리 구조다. 생각이 넓어지면 잠재의식도 넓어진 기준을 받아들이고 잠재의식이 넓어지면 행동은 더 담대해지고 두려움은 흡수된다.
작은 문제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되고 큰 도전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처럼 느껴진다. 힐이 말한 넓어진 의식은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인간은 감정의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고 현실의 장애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인생의 충격을 흡수할 공간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의 스케일이 커지면 인생의 해석 방식도 달라진다. 작은 생각은 작은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며 작은 실패도 자신을 정의해버린다. 하지만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불확실성을 성장의 신호로, 혼란을 재구성의 출발점으로 본다. 스케일이 커질수록 인간은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시야가 인생의 속도를 바꾸고 선택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크기를 바꾼다. 힐의 결론은 단순하다. 생각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의 크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생각이 커지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흐름을 갖게 되고 이 흐름은 당신을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지점으로 데려간다. 스케일이 커지는 경험은 한계가 무너지는 경험이며 그 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폴레옹 힐은 인생의 경계를 넓히는 사람들과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철저히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그 차이가 재능, 환경, 기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면의 확장에 맞는 선택을 한다. 그들의 선택은 감정 기반이 아니라 의식 기반이며 두려움 회피가 아니라 성장 지향적이고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장기적 방향성과 연결된다. 첫 번째 특징은 작은 선택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은 결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내면이 확장된 사람들은 작은 선택 하나가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의 감정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 기준이 일관성을 만들고 일관성이 새로운 경계를 연다. 두 번째 특징은 지연된 보상에 기꺼이 투자하는 태도다.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각적 안도와 당위 감정 안정에 기반해 선택하지만 경계를 확장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더 큰 흐름을 선택한다. 힐은 이것을 의식의 스케일이 만든 선택의 품격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현재의 편안함을 포기할 줄 알고 불확실함을 새로운 성장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세 번째 특징은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반응하지만 확장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의 차이가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고 프레임이 바뀌면 선택도 완전히 달라진다. 네 번째 특징은 일시적 감정보다 장기적 방향성을 우선하는 태도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들은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의식의 확장이다. 그래서 감정이 내려가도 선택이 내려가지 않는다. 마지막 특징은 자기 이미지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점이다. 힐은 인간은 자신이 믿는 이미지보다 큰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계를 넓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큰 존재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 상상에 맞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잠재의식은 이미지와 행동을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에 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큰 선택을 하고 큰 선택은 결국 인생의 경계를 다시 그린다. 결론적으로 새 경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선택 방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크기가 만들어낸 결과다. 마음이 넓어지면 선택도 넓어지고 선택이 넓어지면 인생의 스케일도 넓어진다. 힐은 이 과정을 의식의 설계가 운명을 다시 그린다고 표현했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인생에서 맞이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거대한 성공이 찾아오는 순간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이나 외부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도 아니다. 그는 그것을 내면에서 한계가 실제로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 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용하고 삶의 표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단단한 구조적 이동이 일어나며 인간의 사고, 감정, 해석, 선택이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갖기 시작한다.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과거의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오래된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고 잠재의식은 더 이상 축소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감정의 파동 또한 예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한다. 힐은 이것을 의식이 새로운 지평을 얻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순간 인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이전의 자신이 감당하지 못했던 삶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한계가 무너지는 경험은 종종 극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내면적이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그 조용한 순간들. 이 순간들이 쌓이며 내면의 경계가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지면 감정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고 잠재의식은 새로운 기준을 따르며 행동은 스스로 확장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 힐은 이 변화가 외부에서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계가 무너진 마음은 결코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장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넓어진 내면은 다시 좁아질 수 없다. 그리고 이 조용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지점에 도달한다. 그들은 이전에는 자신이 갈 수 없다고 믿었던 자리에 서 있고 예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책임을 감당하며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선택을 자연스럽게 실행한다. 이 모든 변화는 외부 기회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선 내면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한계를 부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새로 만든다. 이는 단순히 한계 극복을 넘어선 이야기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 구조를 바꾸고 의식의 스케일을 넓히고 잠재의식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 넣으며 결국 완전히 다른 인생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한계를 넘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삶은 의식이 닿는 만큼 넓어지고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확장되며 생각이 도달하는 만큼 높아진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내면을 확장하고 한계를 부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스스로 열겠다는 조용한 결심. 그 결심이 오늘 당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순간 이미 새로운 삶은 시작된 것이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올라가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가? 왜 어떤 이들은 작은 계기 하나에도 크게 확장되는데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흐름이 바뀌지 않는가? 나폴레온 힐은 이 질문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답했다. 운명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운명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성공가들을 연구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변화는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 즉 생각이 만들어내는 방향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환경이나 타인의 영향, 혹은 운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지만 힐은 그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한다. 그는 의식이 먼저 움직이고 현실은 그 의식을 따라 늦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생각이 넓어지면 삶도 넓어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삶도 흔들리고 생각이 바뀌는 순간 삶은 조용히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내면에서 아주 작은 시야의 틈이 열리고 그 틈이 점점 넓어지며 그 넓어진 의식이 인간의 감정, 행동, 선택을 재구성한다. 그 재구성이 결국 운명을 다시 그린다. 운명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이 만들어낸 흐름이다. 힐은 이것을 의식의 방향이 운명의 방향을 만든다고 표현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흐름을 깊이 따라가며 왜 생각이 현실을 바꾸는지, 왜 사고의 전환이 운명의 전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의식을 바꾸면 인생 전체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다. 운명은 우연처럼 보일 뿐 사실은 의식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언제든 다시 설계될 수 있다. 오늘 당신은 그 설계의 첫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현실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며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생각은 현실의 원인이고 현실은 생각의 결과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다고 믿지만 힐은 그 반대라고 강조했다. 생각이 먼저 방향을 잡고
감정이 그 방향을 따라가고 행동이 감정에 반응하고 결국 현실은 그 행동의 누적된 패턴으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흐름이다. 생각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순간적인 떠오름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따르는 명령이며 감정과 행동을 재구성하는 내면의 설계도다. 그래서 생각이 좁아지면 삶도 좁아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삶도 그 무너진 틀 안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생각이 확장되면 의식의 크기가 넓어지고 그 넓어진 의식이 감정을 안정시키며 잠재의식은 그 새로운 기준을 따르고 행동은 더 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힐이 말한 현실 창조의 첫 원리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잠재의식이 반복되는 생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 문장을 기준으로 행동을 제한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 문장에 맞게 행동을 확장한다. 힐은 이 작용을 심리적 명령 체계라고 표현했다. 의식이 명령하고 잠재의식이 실행한다. 그러니 현실이 바뀌길 원한다면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반복되는 생각의 방향이다. 또한 생각은 인간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위협으로 느끼며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해석이 다르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전혀 달라진다. 힐은 이 해석 구조를 인생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렌즈라고 설명했다. 이 렌즈가 좁으면 현실이 왜곡되고 렌즈가 넓어지면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 결국 현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생각이 비춘 모습 그대로 경험된다. 힐의 결론은 명확했다. 생각이 먼저 현실을 설계하고 그 설계가 당신의 운명을 이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현실은 그 움직임을 따라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는 느릴 수 있지만 영원히 되돌아가지 않는 변화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현실을 바꾸는 데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외부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변화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외부 변화는 느리지만 의식 변화는 즉각적이다. 힐이 평생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강력한 원리는 바로 이것이었다. 의식이 바뀌는 순간 인간은 과거의 자신과 단절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던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향해 움직인다. 힐은 이를 의식의 전환점이라고 불렀다. 이 전환점은 거대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다. 인생을 뒤흔드는 깨달음도 아니고 운명처럼 느껴지는 극적인 계기도 아닐 때가 많다. 대부분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작은 깨달음이며 아주 미세한 시야의 변화를 통해 시작된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내면의 구조 전체를 재정렬한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이 감정을 바꾸며 감정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쌓여 운명을 바꾼다. 힐이 발견한 의식 전환의 핵심은 의식은 스스로 확장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사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해석, 상상과 자기 암시를 통해 끊임없이 넓고 깊어질 수 있다. 의식이 확장되면 과거에는 벽으로 보였던 것이 문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불가능처럼 느껴졌던 것이 단순한 문제로 보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상황이 성장의 진입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의식의 확장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식이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내며 그 행동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힐은 또한 의식 전환이 단순한 긍정사고나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식 전환은 자기 이미지의 재구성이며 잠재의식이 따르는 기준의 재정립이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감각의 재형성이다. 의식이 바뀌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과거의 자아로 살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인간이 되고 새로운 감정을 가진 인간이 되며 결국 새로운 운명을 가진 인간이 된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의식이 새로워진 순간 인생은 이미 절반 바뀐 것이다. 이 법칙이 강력한 이유는 인간은 외부를 바꾸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노력하지만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선택이면 되기 때문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조금 더 넓게 바라보려는 의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려는 결정, 조금 더 크게 자신을 상상하려는 용기, 이 미세한 의식의 움직임이 인생 전체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사고의 전환 없이 같은 운명을 반복하게 되는지, 운명을 가두는 작은 생각의 패턴들을 다룰 것이다. 나폴레옹 힐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벽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각에 갇혀 스스로를 멈춘다. 이 작은 생각들은 겉으로 보기엔 하찮아 보이고 아무 영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잠재의식을 조용히 잠식하며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작은 생각은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모든 문장들은 강하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을 축소시키고 눈앞의 길을 좁힌다. 힐은 이런 사고를 감정 기반의 자동 반응 사고라고 불렀다. 의식이 제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이 만든 미세한 습관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작은 생각의 두 번째 패턴은 미래를 좁게 예측하는 경향이다. 잠재의식이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작동할 때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과거의 복사본처럼 상상해버린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될 거야. 이번에도 다를 게 없어.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같은 생각들이 마음 깊이 자리 잡는다. 이 생각들은 현실적이고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이 확장을 거부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기제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게 된다. 세 번째 패턴은 감정이 만든 결론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두려움, 불안, 주저함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보여주는 반응일 뿐이다. 감정은 정보이고 신호이며 흐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곧바로 결론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감정이 불안하면 안 될 것 같다. 감정이 힘들면 멈추는 게 맞겠다. 감정이 흔들리면 지금 나아가면 위험하다. 이런 방식의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고 그 결론이 행동을 멈춘다. 작은 감정이 작은 해석을 만들고 작은 해석이 작은 선택을 만들고 작은 선택이 작은 인생을 만든다. 네 번째 패턴은 타인의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생각보다 타인의 말에 더 쉽게 제한된다. 너는 조용한 성격이잖아. 너한테는 너무 큰 목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 나이에 이제 뭘 하려고 해. 이런 문장들은 아주 부드럽지만 잠재의식을 조용히 축소시키는 가장 위험한 독이다. 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타인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작은 생각의 핵심에는 언제나 타인의 기준이 숨어 있다. 마지막 패턴은 자기 이미지의 축소다. 잠재의식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미지에 맞춰 행동하려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작게 상상하고 작게 느끼고 작게 믿는다. 나는 그 정도 가치는 아니야. 나는 평범해. 나는 그냥 이 정도 사람이야. 이 작은 자기 이미지는 잠재의식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올감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운명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 작은 생각들의 조합이 운명을 묶어놓는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생각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작은 생각을 멈추는 사람만이 운명을 전환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깊이 들어가게 된다. 나폴레옹 힐은 수많은 성공가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능력, 출신, 재능, 기회를 면밀히 비교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을 구별하는 요소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었다. 그들을 가장 강하게 구분한 것은 사고 구조, 즉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였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의 사고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상황보다 방향을 먼저 본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감정이 반응하고 감정이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어디로 밀어가는가, 내 의도는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본다. 방향이 있는 사고는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방향 없는 사고는 사소한 감정에도 쉽게 무너진다. 힐은 이것을 의도 기반 사고라고 불렀다. 두 번째 특징은 문제를 재해석하는 능력이다.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기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신호로 본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실패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으로 본다. 이 재해석 능력이 잠재의식을 강화시키고 잠재의식은 다시 행동의 안정성을 만든다. 힐은 그들의 뇌가 문제의 확장의 문이라는 자동화된 해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이미지의 크기가 현실보다 먼저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역을 이미 마음속에서 살아본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그 영역의 감각을 잠재의식에 저장한다. 그래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따라가고 삶은 그 이미지를 실현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힐은 이것을 잠재의식의 예행 연습이라고 불렀다. 네 번째 특징은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감정이 요동칠 때 멈추지 않는다. 감정이 불안해도 원칙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들이 가진 원칙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단순히 계속 간다, 배운다, 성장한다,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내면의 기준이 행동을 지배한다. 마지막 특징은 선택의 질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들은 쉬운 선택, 편한 선택, 감정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확장된 의식에 맞는 선택을 한다. 잠재의식은 선택을 기준으로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기반을 조용히 재구성한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의식의 차이,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선택의 차이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운명은 의식이 선택한 방향을 따라간다. 다음 장에서는 생각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행동을 바꾸며 그 행동이 운명을 바꾸는 구조를 깊이 다루게 된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과정을 하나의 강흐름처럼 설명했다. 생각이 먼저 방향을 만들고 그 생각이 감정의 색을 바꾸며 감정이 행동의 속도를 결정하고 행동이 결국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라고 착각한다. 불안하면 멈추고 자신감이 생기면 움직이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포기한다. 하지만 힐은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오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반응이다. 감정은 생각이 정한 방향을 따라온다. 즉, 불안이 먼저가 아니라 불안을 만들어내는 사고의 구조가 먼저 존재한다.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두려움을 확장시키는 해석이 먼저 생긴다. 감정이 요동치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힐은 감정은 생각의 그림자라고 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림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은 따라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면 늘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될 때 발생하는 내면적 반응 신호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다. 는 생각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고 나는 해낼 수 있다. 는 생각은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만든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힐은 인간의 감정이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은 생각의 파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파도를 바꾸면 물결은 자연히 잔잔해진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고의 원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이 한 번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달라진다. 행동은 의지가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에서 나온다. 불안하면 멈추고, 의심하면 회피하고, 분노하면 파괴하고, 평온하면 지속한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은 더 이상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된다. 힐은 이를 정서적 추진력이라고 부르며 성공가들은 이 추진력이 안정된 사람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들은 감정이 조용히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 안정된 이유는 사고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안정된 이유는 의식이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힐이 말한 핵심은 하나다. 사고, 감정, 행동, 운명이라는 흐름에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 생각을 바꾸는 순간 감정이 재구성되고, 감정이 재구성되는 순간 행동이 새롭게 흐르며 그 행동이 새로운 운명을 만든다. 인생은 생각의 방향을 따라 조용히 바뀐다. 나폴레옹 힐은 잠재의식을 인간의 인생을 움직이는 조용한 엔진이라고 불렀다. 그는 의식이 방향을 정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방향으로 인간을 실제로 끌고 가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이 무엇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지 연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즉, 잠재의식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스스로 올바른지 틀린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저 의식이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생각 이미지, 감정의 패턴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의 기반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문장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 능력의 한계로 저장하고, 나는 끝까지 간다는 문장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힐은 잠재의식을 컴퓨터가 아니라 내면의 흙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자란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걱정을 반복하고, 두려움을 반복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 씨앗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자라게 한다. 그리고 그 자라는 방향이 바로 인생의 방향이 된다. 이 잠재의식이 강력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감정이 강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보다 감정이 실린 생각이 훨씬 더 깊게 각인된다. 불안이 섞인 생각은 잠재의식에 즉시 새겨지고, 확신이 실린 생각 역시 즉시 단단한 명령이 된다. 그래서 힐은 감정은 잠재의식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이 실린 생각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조용한 반복은 잠재의식을 축소시키고, 축소된 잠재의식은 삶 전체를 축소된 방식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확신, 평온, 의도, 확장 같은 긍정적 감정이 동반된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스스로 확장되며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내면의 기어가 더 큰 톱니로 교체되는 것과 같다. 작은 생각은 작은 운명을 만들고, 확장된 생각은 확장된 운명을 만든다. 잠재의식은 결국 반복되는 흐름을 운명이자 진실로 오해한다. 잠재의식이 반복을 통해 운명을 만드는 마지막 이유는 잠재의식이 행동의 자동 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루에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적 선택, 익숙한 반응, 자동화된 패턴에서 나온다. 즉, 당신의 잠재의식이 어떤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였느냐가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현실을 만들며 그 현실이 다시 잠재의식의 기준을 강화한다. 이것이 힐이 말한 운명의 자동화 구조다. 당신이 반복한 생각이 결국 삶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힘이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노력이나 극적인 계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잠재의식이 바뀌고, 잠재의식이 바뀌면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새롭게 흘러간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이 결코 요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식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 바뀌지 않고 경쟁 속에서 확장되지 않으며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은 가장 조용한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 내면이 고요해지는 틈에서 가장 깊이 변한다. 그래서 힐은 확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조용한 훈련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훈련이 의식의 크기를 서서히 넓혀갔다. 첫 번째 훈련은 정적의 시간, 즉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짧은 멈춤이다. 힐은 하루 3분이라도 좋으니 의식을 딱 멈춰 세우는 고요한 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요함이 생각의 소음을 내려놓게 하고 잠재의식의 문을 연다. 소음 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다. 고요함 속에서만 의식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훈련은 의식적 자기암시다. 힐은 긍정 문장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잠재의식이 따를 수 있는 간결한 명령을 반복하라고 했다. 나는 확장된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더 큰 나로 간다. 이런 문장들은 감정과 연결될 때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꾸며 그 구조가 행동의 틀을 새로 짠다. 자기 암시는 외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훈련은 감정이 움직일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의식이 확장된 사람들은 감정이 튀어오를 때 자동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주 짧은 간격을 만든다. 이 2초의 간격, 이 미세한 여유가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고를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다. 힐은 이 간격을 의식의 공간이라고 불렀고 이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훈련은 내면 기록의 습관이다. 생각을 적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정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잠재의식의 새로운 구조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기술이다. 힐이 연구한 모든 성공가들은 기록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혼란을 기록했고 깨달음을 기록했고 목표를 기록했고 자기 암시를 기록했다. 글로 적힌 사고는 잠재의식에 깊이 들어간다. 마지막 훈련은 상상의 확장이다. 힐은 상상을 현실 도피나 비현실적 희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상상을 잠재의식이 따라가야 할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자신을 작은 이미지로 상상하면 작은 인생이 만들어지고 자신을 확장된 존재로 상상하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다. 상상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확장 도구다. 힐의 결론은 명확했다. 조용한 훈련이 조용한 확장을 만들고 조용한 확장이 인생의 큰 변화로 이어진다. 나폴론 힐은 인간의 삶이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관점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인생은 바깥에서 바뀌지 않는다. 인생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 조용히 새로운 길을 만든다. 이 관점의 전환은 극적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행운, 대단한 계기, 누군가의 강력한 조언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생각의 움직임, 아주 미세한 해석의 변화, 아주 조용한 내면의 시야 확장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 미세한 변화가 인생 전체의 구조를 뒤흔든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삶의 길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전환 과정은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재배열이 일어난다. 관점이 바뀐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보고도 전혀 다른 의미를 본다. 어떤 사람은 벽을 보고 멈추지만 관점이 확장된 사람은 그 벽에서 방향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혼란을 보고 좌절하지만 관점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 혼란을 재구성의 신호로 읽는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지만 확장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경험으로 해석한다. 관점이 바뀌는 순간 감정의 의미도 함께 바뀐다. 불안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 되고 두려움은 주저함의 원인이 아니라 확장의 문 앞에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된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의 폭이 넓어지고 행동이 넓어지면 인생의 선택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관점의 전환이 강력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변화가 잠재의식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이 보는 방식대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잠재의식에 저장하며 잠재의식은 그 저장된 지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관점이 바뀌는 순간 잠재의식은 더 이상 과거의 지도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운 관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인간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을 보게 되고 예전에는 닫혀있던 가능성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재정렬이라고 불렀다.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면의 관점이 바뀌면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결국 힐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다. 관점을 바꾸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관점은 생각의 눈이며 생각의 눈이 넓어지는 순간 인생의 길도 넓어진다. 이 조용한 확장은 외부 환경이 당신을 이끌기 전에 이미 당신의 내면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나폴론 힐은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 속 선택의 품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성공가들을 관찰하며 그들이 특별한 기회를 잡아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운명을 새롭게 설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운명을 다시 그리는 사람들은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선택의 기준이 다를 뿐이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출렁이지만 방향은 인간을 멀리 데려간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이 흔들릴 때 멈추지 않는다. 감정이 흐려도 방향이 선명하면 선택이 일관적이고 이 일관성이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며 결국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두 번째 특징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위험으로 오해하고 회피하지만 운명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확장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성장의 구역은 언제나 약간의 불편함을 동반하며 이들은 그 감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힐은 이를 의식이 넓어질 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긴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불편함을 피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배우는 선택을 한다. 세 번째 특징은 즉각적 만족보다 장기적 의미를 우선하는 선택 구조다. 눈앞의 쉬움보다 미래의 확장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결국 다른 길을 걷는다. 작은 휴식보다 큰 목표를 선택하고 당장의 감정 안정보다 장기적인 내면 성장을 선택하며 쉬운 길보다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들은 잠재의식에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심고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행동을 밀어붙인다. 네 번째 특징은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해석을 바꾸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문제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 새로운 관점에 맞는 행동을 선택한다. 문제는 동일해도 해석이 다르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문제의 위치 자체가 변한다. 힐은 이것을 선택을 통한 현실 재배치라고 말했다. 마지막 특징은 자기 이미지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큰 자신을 상상하며 이 상상에 합당한 선택을 실행한다. 잠재의식은 자아 이미지와 행동을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크게 상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큰 행동을 하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며 결국 더 큰 삶을 살아간다. 이 모든 선택은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다. 하지만 이 조용한 반복들이 모여 새로운 운명을 설계한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흐름이 되고 흐름이 운명이 된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인생을 다시 쓰는 순간은 거대한 사건이나 외부의 충격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찾아오는지 평생 연구했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운명은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시작된다. 이 변화는 외부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아무도 모르게 한 가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제까지는 자신을 묶어두던 생각이 오늘은 더 이상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갑자기 가능한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바로 그 미세한 내면의 움직임에서 운명은 다시 쓰인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조용히 재구성되고 감정이 재구성되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조용히 새 길을 찾는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은 한번 확장되면 절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지 않는다. 확장된 생각은 다시 축소되지 않으며 넓어진 내면은 다시 좁아지지 않는다. 힐은 이를 의식의 비가역성이라 부르며 이 비가역적 변화가 새로운 운명의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새로운 감정 구조를 갖게 되며 새로운 행동 패턴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결국 새로운 운명의 형태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조용하다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당신조차 처음에는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며칠 후, 몇 주 후, 몇 달 후 당신은 자신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전에는 포기하던 상황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고 예전에는 두려워 멀리하던 일에 도전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자신을 축소시키던 생각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식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운명이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운명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재구성한 자의 것이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이나 환경을 억지로 바꿀 필요조차 없다. 단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은 씨앗이고 감정은 물이며 행동은 햇빛이고 결과는 열매다. 씨앗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이 단 한 번이라도 다른 것이 심어지는 순간 미래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움직인 이 미세한 변화가 바로 그 새로운 씨앗이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원하는 삶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생각이 이미 그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